그중에 특히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지금 세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남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남해는 이런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년 만에 세상이 정말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팬데믹이라든지 코로나, 탄소 중립, 그린 뉴딜 요즘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용어 공부를 많이 한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면서 갑자기 등장한 용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탄소 중립이라는 이 용어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표준을 하나 바꾸는 아주 중요한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7월 달에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고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10월 달에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이제는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판으로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도 히말라야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댐을 분파해서 수백 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면 산불이라든지 지난해 우리가 겪었던 54일간의 전망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 남극의 세종과학기지입니다. 정말 남극의 얼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아까 제가 군수님 만났을 때 군수님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기후 위기를 몸으로 체감할 정도다. 정말 이 극단적으로 평균기온 1도가 상승한 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지금 경험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와 연결되어서 그린 뉴딜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기후위기의 원인이 뭘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원인은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에너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밑에 바닥을 깔고 있는 게 전통적인 연료입니다. 나무였죠, 나무. 우리 조선시대에는 어떤 에너지 썼겠습니까? 나무 썼습니다. 그런데 이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화석 에너지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석유, 석탄가스. 이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지난 사실은 한 100여 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태워버린 이 화석 에너지가 대기 중에 CO2, 그리고 이 CO2가 지구의 평균 기온을 올리면서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석 에너지를 어떻게 빨리 줄일 것이냐, 이게 인류의 숙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한 15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1도가 오른 지구에서 지금 기상이변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77억 명이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뿜어냈을 겁니다. 이렇게 온실가스를 뿜어내면은 지구의 평균 기온은 계속 올라가겠죠. 몇 도까지 올라갈까? 몇 도가 인간이 생존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일까? 이런 논의들을 쭉 했고요. 그 논의의 결과 1.5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여기 보면은 그러면 1.5도가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그 1.5도는 언제쯤에 도달하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저도 이 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속도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은 2040년경에는 1.5도에 도달합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았다라는 거고요. 그때 이 2018년도에 이 IPCC의 1.5도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 보고서에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넷제로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입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만약 우리 인간이 1.5도로 안정화시키고자 한다면은 전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까지는 2010년 대비 45%, 2050년에는 넷제로에 도달해야 된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이 넷제로라는 게 대기 중에, 지구의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거의 배출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요만큼 배출했다 그러면은 나무가 심어가지고
흡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상태,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건데요. 이게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이게 2018년도에 이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인류가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쭉 늘어나다가 보시면은 어떻게 돼야 되죠?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2050년까지 거의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지구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 그래프 딱 보시면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겠죠. 다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이 보고서가 2018년도에 나왔는데요. 2019년도부터는 유럽연합이 우리 이거 할게, 우리 탄소 중립할게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정말 놀랍게도 이 그래프를 중국이 저거 우리 2050년은 힘들고 우리 2060년까지 저거 할게 중국이 선언을 하고 한국도 선언을 하고 일본도 선언을 하고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면서 우리 이거 할게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놀라운 상황이죠. 이걸 정말 하려면은 2050년에는 석탄 발전소가 제로가 돼야 되고 화석 연료로 달리는 자동차가 사라져야 되고 주유소가 사라지고 그런 변화가 일어날 정도의 이 충격, 이런 충격을 견디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줄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온실가스를 저렇게 줄이기 위해서는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산업들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은 그 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일자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그렇게 지는 사업이 있으면은 새로운 사업에서 일자리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정말 지난 한 1, 2년 사이에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1년입니다. 올해 유럽연합, 미국, 한국, 중국, 일본 탄소 중립, 정말 탄소 중립, 순 배출 제로를 만드는 이런 일들을 시작하고 있고요. 이분이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탄소 국경 조정이라든지 탄소 발자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통상과 탄소 배출량을 연결시키겠다. 물건을 생산할 때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이런 제도를 빠르게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상당히 강하게 기후 정책을 몰아붙이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이런 것들을 미국도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할 거다. 그런데 이거는 미국만 폐지해서 될 일이 아니다. 국제사회 같이 폐지해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리벨 기업들이 스스로 재생가능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아리벨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애플입니다. 애플이 핸드폰 만들잖아요. 그러면 애플이 핸드폰 만들 때 반도체를 우리나라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수출을 하는데요. 그랬을 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애플을 운영할 때 100% 재생가능 에너지를 쓴다. SK 하이닉스가 애플하고 거래를 하고 싶다면은 SK 하이닉스도 반도체 만들 때 100% 재생가능 에너지를 써라. 그래서 기후 위기가 심화된 사회에서는 이전에는 물건을 만들 때 값싸고 품질 좋으면 수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기준. 자, 이 물건 만들 때 탄소 얼마나 배출했습니까? 이 물건 만들 때 석탄으로 만들었습니까? 태양광으로 만들었습니까? 이걸 묻는 시대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에서 탄소가 지배하는 사회, 신탄소 통상 시대라는 이런 표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탄소 통상 시대에는 탄소 국경 조정, 탄소 발자국, 탄소세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데요. 여기서 한국 상황이 좀 안타까운 것이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이 오히려 전력을 만들 때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이 우리나라 5% 내외인데요.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이렇게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이 낮아서는 향후 한 5년 안팎 안에 우리나라 경제나 수출 이런 것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주 사회가 기후 외교를 아주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보시면 4월달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지구의 날에 전 세계 정상들을 불러가지고 기후 정상회의를 합니다. 핵심은 온실가스 더 줄여야 된다. 그리고 미국도 화석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를 할 테니 당신들도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화석 연료 보조금을 없애자. 이런 제안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화석 에너지 보조금을 없애야 된다는 논의는 오랫동안 해왔는데 사실 그게 이렇게 빠르게 가시화될 줄은 몰랐었죠. 그런데 이게 우리 남해랑 아마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화석에너지 보조금은 약 연간 한 3조 5천억대입니다. 그 중에서 2조가 그 물류 화물차에서 이제 유류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약 1조 2천억이 농업 면세유입니다. 근데 농업 분야에 만약에 면세유 제도가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농업이라든지 수산업 분야에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잠시 숨이 차가지고 네, 이 그래프가 정말 우리가 유엔에다가 올해 연말까지 제출해야 되는 경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CO2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이 90년 대비해서 2017년까지 7억 톤을 넘어서면서 증가한 추세인데요. 이걸 2050년에는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로.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탄소 중립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올해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각각의 부처들이 탄소 중립 계획 관련해서 회의를 합니다. 오늘도 국토부 차관께서 주재하시는 국토교통부 분야의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교통과 수송 물류 분야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지금 부동산에 수도권 오히려 물량 공급해야 된다고 난리가 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건물 분야에 우리나라 전체의 탄소 중립 계획을 2050년까지 어떻게 수립할 건가. 그리고 17도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17개 광역지자체와 20개의 기초지자체가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아마 남해에서도 곧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담당하시는 이제 공무원께서는 우리 남해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어떻게 제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안 해봤던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물건을 생산할 때 전기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 조정을 도입하게 되면은 이 탄소 국경 조정에 의해서 관세를 내도록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 때 이 석탄 발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석탄을 태운 이 탄소가 함유된 물건을 해외에 수입되기 때문에 수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세를 맞게 되는 가능성이 크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안 맞으려면은 여기 보이는 전력 생산에 있어서 석탄 발전 비중을 빠르게 줄이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늘리지 않으면 안 되는
무역을 하고 수출을 하고 통상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정부가 이 탄소 중립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탄소 중립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28일에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위,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라는 강력한 위원회를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린뉴딜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법 이런 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가장 탄소 중립을 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탄소 중립에 대한 인식과 학습입니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그리고 시민들도 탄소 중립이 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수립하는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12월 7일 날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추진 전략이 단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저는 여러분께서 이 보고서를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탄소 중립을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윤곽을 좀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각각의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여기 보면 해수부 같은 경우에도 해양수산 분야의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군에 각각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영역들,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는 도대체 탄소 중립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부에서 아까 제가 그린뉴딜 기본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아마 탄소 중립 기본법이라는 형태로 이름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법이 통과가 되면 그 법에 따라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변화가 생기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만약에 폐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지방탄소중립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는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 기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각각의 지자체마다 탄소중립사회 이행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법이 6월달에 통과가 되면 시행이 8월달에 되기 때문에 이 법의 통과에 따라서 지금 기존에 있던 녹색성장기본법 이런 것들은 아마 사라지고 이 법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지역에서는 잘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건 경상남도 그린뉴딜 추진 방안입니다. 지금까지 저도 여기 그린뉴딜 회의에 한 2차례 이상 좀 참여를 했는데요. 저는 도지사께서 했던 말씀 중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그린뉴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속도가 빨라질 것. 저도 요즘에 드는 생각이 속도가 우리가 습득하고 익히는 것보다 국제사회의 속도, 정부의 속도, 이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올해 경상남도 그린뉴딜의 핵심은 탄소 중립 로드맵 만드는 것,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와 재활용 확대, 그리고 기후위기 영향 평가 제도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는 것, 이것을 세 가지 목표로 잡고 있고 특히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도 산업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남도의 산업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라도 경상남도의 산업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조달할 수 있는 비중을 높여줘야지 산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 발전을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지금 그린 뉴딜 워킹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도 의원 연합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전국의 대표 의원들을 모아가지고 그린 뉴딜 특별 TF를 만드는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오늘 지금 우리 남해군에서 하는 것처럼 그린 뉴딜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경상남도에서 발표된 그린 뉴딜을 가지고 에너지 전환 분야, 산업 구조 분야, 농업 먹거리, 건물, 수송교통, 녹지, 순환경제, 수소, 그린 관광 경상남도의 그린 뉴딜 정책을 한 페이지로 볼 수 있게 요약 정리한 건데요. 여기 보면은 핵심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 30% 확대, 이걸 지금 경남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정말 저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어마어마한 투자와 사람 그리고 정책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지역별 산업을 분석해가지고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기후 규제가 강해졌을 때 각각의 지역의 산업별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후 규제의 강화에 따라서 받는 충격이 어디가 좀 심각할 것이다 라고 전망한 내용들입니다. 보면 우리 경남 지역도 이 기후위기 관련해서 이 국제사회의 규제가 강해졌을 때 여기 보면 거제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상당히 산업적인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빠르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적인 방향은 어떻게든 지금 석탄이나 또 원전이 아닌 재생가능 에너지로 에너지원을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재생가능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특징이 각각의 지역별로 지역에 설치되고 지역에서 소비되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정책도 분산 에너지,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이런 분산 에너지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하게 되냐면은 이 분산 에너지는 지역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에너지 행정 기능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지역 주도의 분산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분산 에너지 특구를 지정하고 마을 단위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을 위한 기초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기초지자체가 이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에 지역 에너지 센터를 만들고 이런 일들이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에도 반영이 돼서 전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에너지 전환의 모델이라고 그러면은 독일의 이런 모델들을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중심으로 풍력 발전,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이건 산림 에너지, 산림 자원을 이용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태양광이라든지 ESS랑 연계해서 보통 재생가능 에너지가 간헐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간헐성을 요 다양한 ESS라든지 바이오가스 같은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안정화시키는 것 그리고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이 지역에 사무실이 있고 협동조합이 흘러가면서 에너지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수익을 얻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모델 이런 모델들을 한국에서도 다양하게 실험을 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완주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이용한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을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스 플랜트 중심으로 해서 독립형 농촌 마이크로 그리드를 실험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도 요즘 산지 태양광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도시에서도 제발 좀 책임을 져라 라고 해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와 그리고 안산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도시의 아주 지붕들을
적극 활용해서 태양광을 올리고 이 태양광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이런 모델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 18개 시군이 있고 지금 몇몇 곳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봤더니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 도시로는 밀양과 김해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라고 전국의 226개 중에 한 40개 기초지자체들이 모여가지고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지역 기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최근에 거창하고 보성, 거제, 경남에 거의 활동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이 세 개의 지자체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눈여겨보고 있는 도시는 창원시입니다. 창원시는 아까 그 탈탄소 사회 이행법이 통과가 되면 탈탄소 사회 이행 책임감 제도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앞서서 기후환경 정책관 제도를 이렇게 임명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3월달부터 경상남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약 11강 그린뉴딜과 관련된 11개의 특강들을 공무원과 시민사회와 도민들 중심으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도대체 탄소 중립이 뭐냐,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 그린뉴딜 뭐냐, 에너지 자립은 뭐고 스마트 그리드는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 연구단체로 기후위기 그린뉴딜 정책연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달에 기후환경 정책관을 임명을 했고 또 구내식당에서 월 2회 채식식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뭘 어떤 음식을 먹는가가 기후위기와도 연관되어 있고 또 시민들의 생활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채식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기후변화대응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위원회에서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심의하는 일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직체계를 준비하고 읍면동과 함께하는 탄소 중립 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들을 올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양식장의 부표를 100%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는 것 이런 것들도 그린뉴딜 안에 담아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뭐냐면은 창원시 공무원 그 명함 뒤편인데요. 명함도 탄소 중립이라든지 기후 위기에 대해서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부터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뉴딜 TF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에너지센터 만들었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재정 자립도도 좀 높고 그리고 화성시가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의 그린뉴딜은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교통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2022년까지 전 시민에 대해서 무상 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석탄 발전소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60개 중에 10개가 당진시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탄소 중립 정책에 의해서 당진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소가 빨리 문을 닫게 됩니다. 당연히 지역의 일자리에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진 같은 경우에는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충격받는 지역에 그린뉴딜 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린뉴딜 산업전환 특구를 지정해달라. 그리고 아리백 3단이라고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3단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를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공급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에는 양평이 또 수도권에 있는 도시치고는 그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의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도 나무에 대한 흡수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양평형 그린 뉴딜을 디자인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 뉴딜 교육부터 시작해서 양평 그린 뉴딜 포럼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전문가들이라든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네트워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양평군 에너지 협동조합, 시민사회가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양평 곳곳에서 태양광과 특히 산림 바이오매스를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을 함께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건 제가 좀 거칠게 어제 그 남해군의 그린 뉴딜을 보면서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메모를 한 겁니다. 제가 남해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시고 저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저건 한번 들어볼만 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그냥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해를 딱 떠올리면은 청정하다, 아름답다, 수산물, 그리고 관광, 마을, 참여 이런 것들이 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탄소 중립 보물섬 남해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관광과 숙박 사업의 에너지 자립 그리고 모빌리티 이 남해를 여행하고 움직일 때 친환경 모빌리티와 연결되면 좋겠다. 그리고 전기 자전거 일주일 여행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남해군의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남해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탄소 발자국을 연결한다라든지 그리고 남해 청년 사회적 기업들이 그린 뉴딜과 연계해서 일자리를 만들게 한다라든지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그리고 우리 바다가 기후위기에 또 영향을 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친환경 도쿄라든지 해양 쓰레기 등 이런 것들을 좀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남해군에 좀 역량을 집중 투입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라도 탄소 중립 이행 책임관 제도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라든지 남해 부서를 구축하고 전담 부서를 구축하고 이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도 탄소 중립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남해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이미 나와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등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또 역할을 하거나 함께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광과 남해는 어떻게든 관광과 연계하는 에너지 자립 모델 또는 스마트 마이크로 그리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기에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농축수산 관련해서도 에너지 전환 관련한 프로젝트 스마트 에너지 팜 프로젝트 있다면은 그런 것에도 좀 집중해서 참여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네, 경상남도 대입청에서도 지금 경남형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우리 남해도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연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을 단위에서도 광주에서는 에너지 이쁘게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시민들 또는 국민들의 생활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전기, 열, 그리고 에너지 효율, 교통, 그리고 음식, 그리고 자원순환, 공원, 교육 이렇게 각각의 영역별로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마을 단위에서 준비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민들의 참여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도 같이 그리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해 그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발간한 책자입니다. 기후비상선언, 기후위기 심각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지자체에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원칙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조례, 세국의 거버넌스 이렇게 약간 가이드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도 좀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숨이 차는지 모르겠는데요. 약간 숨이 차가지고 여러분께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